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야겠죠. 배우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막판에 공지가 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오늘 깜짝으로 등장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다는 말씀. 이미 알려진 분이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실 차태현 배우님, 김양희 배우님, 김동욱 배우님, 그리고 김영하 감독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희 신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 주기를 오늘 다 같이 함께 하시게 됐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유독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과 함께 제와버리 지난해 12월에 개봉해서 지금 6주차 그러니까 한달을 넘긴 지금까지 흥행세를 쭉 이어가고 있고 1370만 관객을 가까웠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 중 하나 탑3 영화에 이 영화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르셔주세요. 네, 그래서 원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목을 잘 지어야 하나 봅니다. 마치 흥행신이 정말 함께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영화가 크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가득 자리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1370만 흥행에 대한 소감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첫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순서상 차태현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앉으니까 제작 보고회를 다시 하는 것 같은 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아마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아마 또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1370만이라는 이 관객 수 이렇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되게 얼떨떨하고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는 거. 네, 어떻게든 1등은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2등이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좀비같이 죽지 않고 있어요. 계속 5등 안에 계속 있어서 매번 이제 12시가 지나면 항상 확인을 하는데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또 이제 8월달에 개봉한 2편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그거였죠, 차선배. 소감과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갖고 있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진짜 심했는데 사실 아직 몸으로 실감되는 건 없거든요. 막 드라마 찍었을 때처럼 방송 제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실 때 촬영이 있어서 그 사람 많은 데로 돌아다니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그냥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구나 해서 잘 재밌게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태연 형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지만 저희는 2부가 있어서요. 2부도 사랑해 주시면 같은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1부 지금 마무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기입니다. 네, 저도 태어난 삼촌 말처럼 처음 시작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떨리는 마음이 가장 1순위로 컸고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진짜 개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컸는데 오늘 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촌들이 얘기하셨지만 2부도 이렇게 큰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가득 메워주시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요즘 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걱정하셨던 것들이 2부에서 제가 사회성을 좀 더 길러서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네. 그러려면 2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사랑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1부 저희 영화 극장 내리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희 처음에 이제 이런 행사 처음 시작할 때 모 기자분께서 굉장히 따끔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게 지금도 전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큰 사랑을 한국을 넘어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고 저희 스스로 또 무대 인사 다니면서도 이러다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관객 스코어까지 도달되게 됐거든요. 뭐 지금 요새 생각이 한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할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예견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정신없이 지내는 이유 하나는 저희 무대 인사 첫날부터 저는 2부 편집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거의 편집이 끝나가고 있는데 저 1부도 물론 뭐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1, 2부를 함께 다 보셔야 이야기의 완전성을 갖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좀 없어서 기분도 흔쾌히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가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김용화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리얼라이즈 피처스라는 아주 원숙한 제작자의 힘도 있었지만 이것은 김용화 감독님이 수장하고 계신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술력이 또 만나서 탄생할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튜디오의 어떤 장점, 지향점 그리고 모두 그것이 보잉 영화고 덱스터 여정의 역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7개의 지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사실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가장 큰 총리의 관심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옥이라는 것은 이 영화의 홍보 문구처럼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곳이기에 어쩌면 조금 더 자유로운 표현들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만드시면 조금 어려운 장면들은 그 강림과 원기, 수용의 원기가 그 이승에서 벌어진 어떤 시퀀스들을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CG 시퀀스 같은 것들 하나 예로 들어주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 모든 관객분들께서 외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마블을 비롯해서 굉장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VFX로 장대하고 멋진 액션씬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거기에 약 10분의 1, 뭐 많게는 조금 높게 잡는다고 해도 한 5분의 1 예산으로 그래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5년 전, 4년 전에는 제가 염두가 안 나서 거절을 했었던 거고요. 어느덧 회사도 좀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제 인생의 뭐 작은 모토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별로 즐기지가 않아서 저나 저희 회사 식구들 항상 절벽 위에 세워서 계속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건 한번 사는 건데 좀 도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뭐 굉장히 큰 예산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극장에서 꼭 볼 수 있는 한국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전 세계 탑티어 회사들의 수준을 사실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따라했고 어떤 부분은 그들이 좀 안 하는 못하는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서 했던 부분들 섞여서 많이 한 것 같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일곱지옥 같은 경우가 이게 영화를 관람할 때 사실 이물감이 좀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영화라 감정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 실제로 일곱지옥의 모든 환경과 모든 크리처와 모든 상황들이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리얼한 룩으로 시네마틱하지 않고 조금 더 리얼한 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애를 썼고 또 지옥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한국적인 것들, 한국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물성들 7가지 물성들을 정해서 그것과 형벌에 100%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웹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차용을 그냥 했고 어떤 부분들은 죄의 형벌과 뭐 물성의 성격을 좀 맞춰서 대왕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냥 좀 리얼리틱하게 좀 만드는데 좀 많은 힘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X도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라성 같은 배우들 특별 출연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특별 출연으로 가셔서 30회차 출연하신 우리 영남 이정재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또 드리면서 배우분들께는 자리 순서대로 차태현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웅은 정말 가장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입하고 공감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사실 배우의 연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이 있다고 하죠. 근데 자웅의 캐릭터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기보다 이미 펼쳐진 상황에 반응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개성 강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조금은 밋밋해 보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가 그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자웅의 캐릭터 혹은 이 영화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출연을 결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었어요? 아니 기자님 질문이 답까지 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정확하게 저한테 떨어지네요. 그런 고민을 절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캐릭터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가 했던 역할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걸 이끌어가긴 하지만 뭐 다른 역할에 비해서 확실히 좀 연기하기 좀 밋밋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 감독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 외에는 너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흔쾌히하게 됐고요. 결과까지 뭐 또 이렇게 너무 좋게 돼서 또한 번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아까 그 수비형, 공격형 이런 예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영화인데 자웅은 그렇게 따지면 거의 골키퍼 수준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약간 굉장히 최고의 수비이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수비수들이 이제 뚫리면 뭐 다른 뭐 골키퍼가 커버를 한다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서 그걸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것도 그 다른 축구 선수에 비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활동량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골키퍼에 가까웠는데 그 점이 연기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이기도 하고 제일 신경을 제일 많이 쓰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했죠. 네, 차태현 배우님께서 지금 고민해주신 부분이 그게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자웅이란 캐릭터가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그 막판의 하이라이트를 터뜨리기까지 어떤 무게중심이 잘 되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주연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해운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그 같이 일하는 차사들의 말에 의하면 생각을 안 할수록 좋고, 그러니까 즉 생각이 없고 그냥 몸으로 주로 움직이는 것이 많고 좀 까불까불해 보이는 캐릭터지만 한편으로는 이 저승으로 온 망자들을 계속해서 안내하는 어떤 피로감 같은 것들이 이 인물에게 분명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1편과 2편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1편과 2편의 연기를 조금 차등을 두고 연기한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그게 사실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서 이름만 같은 캐릭터를 두 번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시제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는 과거고 지금 현재의 헤엄맥은 일부와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모습은 과거에 같은 헤엄맥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도 됐기 때문에 뭐 쉽다면 쉬운데 그래도 한 영화 안에서 두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니까 또 어렵다면 어렵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헤엄맥은 저는 좀 그래도 가이드가 좀 있었어요. 어차피 뭐 지금 가실 거니까 제가 듣기로는 헤엄맥이 김영하 감독님의 어떤 실제 어떤 좀 뭐랄까요 뭐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행동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감독님이 담아놓은 캐릭터가 헤엄맥이어가지고 저는 뭐 가이드가 좀 확실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 디렉션 주실 때도 좀 확실하게 주셨고 근데 후반에 제가 평생 살면서 쓰지 않았던 어떤 비트들이라든가 그 말의 호흡들을 숙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워낙에 꼼꼼하신 분이시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물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시라서 평소에도 칠한 칫솔 항상 갖고 다니세요. 이물감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화면에서의 물감, 뭐 개인적 네, 그렇죠. 물감 다 기선하시는 네, 저는 뭐 감독님 말씀 잘 듣고 형들이랑 같이 잘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원작 웹툰 튀어나온 것 같은 우리 덕춘 캐릭터를 연기한 김양기 배우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김양기 배우가 덕춘을 연기하겠다고 했을 때 캐스팅 소식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보통 싱크로율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찰떡같이 맞아 떨어지는 캐릭터가 너무 좋다. 덕춘의 개그니까 너무 기대된다라고 생각되는 한편 너무 그 기라성 같은 캐릭터들과 또 함께하다 보니까 귀여움만 담당하는 캐릭터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약간은 소비적인 캐릭터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연기하고 있던 것을 보자니 정말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는 너무 발랄하고 또 속 깊은 어떻게 보면 모두를 보듬는 가장 어른스러운 캐릭터가 바로 덕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외에도 덕춘의 캐릭터에서 좀 어떤 면들이 가장 돋보였으면 했는지 궁금해요. 가장 돋보 어떤 면들이 관객들에게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덕춘의 이런 면들이 알바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덕춘이 캐릭터가 또 너무 어리게만 보이고 변호사로서의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항상 덕춘이가 가장 자원과 가깝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망자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또 진심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배우님, 저희 모두를 놀라게 한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히든 카드에서 거의 지금 개봉한 이후로는 이 영화의 어떤 태풍의 눈? 뭐 이런 걸로 핵으로 지금 자리하셨는데 아무래도 수용력이 관객들에게 가장 임팩트가 크게 남은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배우 개인적으로도 조금 소중한 역할, 필모그래피에서 조금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자부심이라든지가 됐을 법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수용 역할이 어떻게 좀 남아있으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사실 너무
그 호평들을 해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랬고 정말 이런 반응들을 내가 온전히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극 중에서 캐릭터로서 어떤 비주얼적으로도 사실 가장 많이 변화를 또 보이는 인물이고 감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감정들을 많이 오가는 캐릭터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관객분들에게 그 영화에서 중요한 포지션의 그런 씬들에 참여를 하는 캐릭터였어서 사실 제가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은 캐릭터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감독님이나 다른 여러 선배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 사실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온전히 그냥 그 캐릭터를 사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그 수홍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에 또 공감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관객분들의 지금 온전히 느끼시는 그 캐릭터 그대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대욱 배우가 느끼게 된 감정을 모든 출연진 배우들이 좀 같이 느끼셨나봐요. 방금 얘기하실 때 두 분께서 다음 역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다 이런 식의 걱정들을 또 만담처럼 잠시 주고받으셨습니다. 이제 본인 조건과 그쪽 조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으면서 김용환 감독님께 대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편집이 거의 끝마쳐진 시점이고 아마도 뭐 여름 정도께 신과 함께 2가 관객들을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기대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떡밥을 좀 뿌려주시죠 저희에게. 네. 어쨌든 시작하면서 뭐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또 원작 강력한 또 팬덤을 갖고 있는 원작이기 때문에 뭐 예고편 나오면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과 함께를 보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웃긴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미녀는 괴로워 같은 영화는 실제로 성형수술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성형을 고백한다. 이거 말고는 다 바꿨지만 신과 함께는 제가 이 웹툰을 읽고서 최대한 그대로 영화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꼭 주인공이 하드캐리하는 주인공이 진기하냐 하고 그런 생각보다 그 어린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정말 주호민 작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의 세계관 통찰력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승에 이런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2시간 동안 잘 해낼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방어할 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1부, 2부로 합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2부까지 보신다고 하면 정말 그대로 만들었구나, 영감을 받아서 올곧이 잘 만들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부가 조금 저는 만들면서 이런 작정을 했어요. 이게 워낙 예산이 크고 뭐 저 또한 저뿐 아니라 롯데도 그렇고 저희 공동제작사인 리얼라이즈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걸고 하는 배우들도 모두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최대한 감정적인 영화여야 되겠다라고 물론 영화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원체험을 강력하게 했던 그런 감정의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분은 그럼에서 약간 그렇게 만들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또는 2부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속된 말로 떡밥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편집본 보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온전히 만족감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집 막 마친 분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어떨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객석에도 궁금한 질문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 한 가지 질문만 꼭 부탁드리고요. 한 명당 한 가지 질문 부탁드리고요. 좌석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인상사르기를 부득이하게 지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신 두 번째 줄 계신 여자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박무신 병장님, 박무신 주인님이 이렇게 묻으셨잖아요. 이제 그 수홍은 박무신 중위를 용서를 했는지, 이제 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사실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무신과 원일병과 저와의 어떤 그 용서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한 스토리는 2부에 자세히 나오고요. 1부에서는 사실 수홍이가 원일병과 박중희를 두고 저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수에 대한 부질없음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나의 억울함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원일병의 그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을 고통받도록 복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것이 그들에 대한 용서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의 죽음에 대한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금 주지훈 통신에 의하면 그 내용이 2부에서 밝혀진다고 내용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태연 배우님 한 번 지목 가능하실까요? 쭉 올라가지. 여기 그 남자분 있어요. 왼쪽에 쭉 올라가죠. 후드티. 네네. 제가 김양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1, 2부를 같이 쭉 촬영하시면서 많은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 배우들이랑 같이 촬영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하셨던 배우가 어떤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네.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전 재밌었거든요. 네, 그 말씀해 한 명 주신 꼭 것처럼 골라주세요. 네, 한 명 꼭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원입니다. 네. 원래 이래서 자리 비우면 좀 위험해요. 그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주지훈 배우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죠. 질문 할게요. K열 10번 분? 질문하실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맞아요. 네. 김영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망자들이 지옥을 가서 그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지옥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그 지옥을 만약에 500년형을 받아서 500년형이 끝나면 또 다른 지옥을 가서 또 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차사들은 500년 뒤에 그 망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또 변호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
실제로 영화가 지금 2시간 한 얼마인가요? 러닝 타임이 크레딧 빼고 2시간 12분 정도죠. 근데 실제로는 2시간 50분 정도 나왔어요. 시나리오에도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건 이 판타지 장르의 관객들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감정을 줄까 때문에 로직으로 좀 그냥 논리적으로 좀 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많이 심어놨는데 결국 영화 보시더니 모니터 시사 보시더니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빼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말씀하신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앞에 부분에 한 15분 이상, 20분, 1권, 2권, 영화의 1권, 2권 동안 20-30분 정도 길게는 다 삭제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웹툰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 죄 받고 형벌 받고 뭐 50년 받고 어떻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연출 회의도 많이 했고 그 다음 지옥 가야 된다. 그 다음 지옥에는 해당 변호사가 찾아가서 또 변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양날의 검을 서로 쥐고 있으니까 그런 낭자를 맡는 차사들도 굉장히 힘든 역할이고요. 나중에 감독판은 나올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판 만들면 예산이 또 몇십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그린스크린으로도 영화를 감상하신다면 제가 뭐 애교사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시나리오도 나오고 하니까 시나리오 보시면 이 앞에 이 영화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 저승이 어떤 세계관으로 옮겨지는지 구동이 되는지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관객분이 마치 그 형량을 본인이 받으신 것처럼 너무 이입하면서 답을 들어주셨어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김영희 배우께서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저는 가운데 손 드시고 베이지 제가 일어나시고. 네. 주지훈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수라 때부터 지금 영화까지 아수라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마미마미나 뭐 동감자살할 때 제스처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아수라 때도 뭐 아르마니 이런 거 그러면 그때 제스처를 원래 그렇게 많이 사용하셔서 영화 속에 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캐릭터를 분석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감독의 디렉팅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대본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어떤 책을 보면 그 감정이 읽혀지는 게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한 게 있고 그거를 현장에 가서 리허설 할 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감독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거나 해서 만약에 생각이 같다면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조금 다르다면 그거를 그 이물감을 줄이는 작업이 감독님과 함께 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본에서 저는 그렇게 좀 제스처들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 영화 안에서의 포지션이 아수라 때도 조금 나이가 있는 그 중에서는 가장 좀 그나마 순수성이 있고 그 순수성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내가 생각한 거를 가감없이 표현을 잘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여기서도 향기가 제일 순수하지만 제가 그래도 두 번째 정도로 순수하지 않아요. 향기는 순수한데 또 사려도 깊어서 조금 자제하고 근데 저는 사려는 조금 깊지 않아서 직접적인 표현들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은이는 좀 손동작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긴 해. 뭐 이렇게 무대에서 다니면 뭐 자꾸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뭐 기껏해 이러는 거. 그래서 막 정신 없어요. 아무튼 그게 확실히 기본적으로 손동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그러세요. 네. 모르긴 해도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행어는 이물감이 아닐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음 관객분 지목은 김동욱 배우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굉장히 멀리서 열심히 손을 들고 계시죠? 네, 우측 저 끝에 계시고 여기 손을 들으시고. 네네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웹툰 보면 박모신 씨 이마에 무거울종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지웠어요? 실제로 이제 이제 당혹스러운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도 웹툰의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웹툰을 안 보신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그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이나 그건 굉장히 다른 부분의 상상이 작동해야 되는 웹툰의 관용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만화적인 상상력이나 만화적인 사랑을 받는 부분들을 영화로 옮겼을 때 영화에서 관객분들이 믿을 수 있는 설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처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상에는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근데 편집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요. 삭제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2부에 다시 등장을 해요. 처벌을 받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박중희가 원작보다는 조금 더 인간스럽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악을 위해서 악인이 아니라 저는 사람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선인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또 그 처벌만큼은 또 원작에서 받은 만큼 그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한번 지목해 주시죠. 어느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저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텐데요. 그 1편의 마지막에 마블리님이 잠깐 나오시잖아요. 2편에서는 혹시 그 자옹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자옹이가 혹시 뭐 환생을 해서 등장하는 씬 정도 혹시 기대해 볼 수 없을지, 혹시 차태현 배우님께서는 기대하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편집을 한 거는 A 편집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투자자들 분들이나 여러 모니터링 거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이렇게 하면 온전해져요라는 버전이거든요. 그걸 A 편집본이라고 하는데 현재 2시간 33분이에요. 2시간 33분을 관람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 과정부터는 여러 자문도 거치고 블라인드 스타도 하면서 저희가 수작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관객들의 감정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되게 수렴되게 편집이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독립영화나 또는 예술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이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작가적인 애고로 계속 고집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관객분들이 무난히 보시고 계시다가 자옹이가 어떻게 됐어요가 궁금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제로는 자옹이 어떻게 됐는지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영화가 사실 요새 이런 얘기도 가끔 듣는데 이게 시리즈물이 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잘 성공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제가 굳이 연출 안 하더라도 많은 좋은 감독님들 3부, 4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태현 씨 말씀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태연 씨 이번에 캐스팅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태연 씨가 아무 연기를 좀 안 해도 저 배우가 얼만큼 훌륭한 배우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편집을 하면서 태연 씨가 정말 엣지를 보여줬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못 보여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남은 씬들이 이제 그런 천륜지옥들의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태연 씨는 일부를 위해서 우리 동욱이가 너무 잘하겠지만 실제로 동욱이가 하드 캐리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태현
씨가 형으로서 그만큼 빌드가 안 돼 있고 엄마하고의 사연이 빌드가 안 돼 있다면 그 장면 갖고 누가 관객들이 그렇게 감정을 움직이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태현 씨께 감독으로서 진심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안 잊고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찍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부에 찍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1, 2부를 같이 찍는 거에 최대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뭘 보완할 수가 없어. 다 미리 찍어놔서 네. 뭐 어떻게 뭐 알아서 뭐 CG가 나오는지는 그래서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막 구성되셨는데 뭐 우리에게 추가 촬영이라는 좋은 어떤 촬영 방식도 있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몇 개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턴을 돌려볼까요? 차태현 배우님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뭐 똑같은 분들보다는 저맨 뒤에서 까만 옷을 입고 맨 뒷자리에 고생하십니다. 네네네. 남자. 혹시 그 웹툰에 나온 그 차사들이 어떻게 되냐는 배경이 영화 그 2부에서도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계셨어요? 차사들이 왜 차사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2부에서 혹시 등장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 혹시 다 여기에서 웹툰 보신 분들 한 손 한번 들어보시면 거의 다 보셨네요. 저는 웹툰에 다 좋지만 3부에 그 신화편 네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원맥과 덕춘 이야기가 저는 거기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진한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대중 영화로서 이게 영화로 옮겨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영화에 잘 옮겨져 있고요. 영화에 잘 옮겨져 있고 차사들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리고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질문을 더 짧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지훈 배우님. 네. 관객 선택권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천만 배우 부탄 아빠 계속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1, 2부가 많이 이제 기대되고 1부는 이미 흥행을 했잖아요. 배우님들이 3, 4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3, 4부 계획은 정확하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또 당사자 입장은 또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씬눕기라는 일본말을 좀 쓰는데 이게 씬이 같으면 장소가 같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쭉 찍어요. 이게 안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부눕기라고 이번 영화는 1부의 세트와 2부의 세트가 같으면 세트를 한 곳에 같이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찍었어야 됐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찍다 보면 배우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고 진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다시는 이렇게 안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300만쯤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상한 야릇한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도전이라면 한 번쯤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난 뭘로 환생하나요? 사실은 태연 씨는 저는 한 4부 만약에 한다고 하면 4부쯤에 본인이 모르는 거죠. 왜 난 모르는 과거는 모르니까 어떻게 전생은 모르니까 갑자기 뭐 개 이런 걸로 나오나?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출연해서 한 번 더 영화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피터 잭슨이 범죄자의 시리즈 만들고 호빗 만들었던 것처럼 또 어떤 서사가 펼쳐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일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번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향기 배우님께 이 어려운 선택을 한번 부탁드려보려 합니다. 여기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인터뷰에서 약간 김용화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자마자 그냥 이건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본을 보기 전이었고 대본을 처음 보고 나서 약간 느끼신 생각 같은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인터뷰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사실 뭐 감독님께서 대본 주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셨었고, 그리고 뭐 대본 받고는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비중이 있고 너무나 1부나 2부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이 돼 있던 것들이 사실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독님과 정우 형과 그리고 여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이런 관심과 주목을 받는 영화에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기대도 컸지만 사실 그거 못지않게 좀 부담되고 걱정이 됐던 건 굉장히 사실이었고요. 정말로 사실이었고 대본에서도 봤을 때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좋아해 주시는 그런 씬들도 그렇지만 자칫하면 영화의 이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고 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중요한 씬들을 어떻게 내가 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영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라는 생각이 대본 보면서 너무나 이미 강하게 들었어서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 사실 그 씬과 캐릭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더더욱 예수정 선생님과 태연이 형과 이 선배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사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하트 해달라고 하시네요. 하트. 네. 네. 저분 준 기자분도 확실해요. 오늘 가득 자리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아쉽지만 끝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가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태영 배우님부터 네, 오늘 이물감 없이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뭐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영화 내리기 전에 이렇게 GV를 하는 경험도 오늘 처음 해보는 일인데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많은 분들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신과관계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부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꼭 1부처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잘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뭔가 좀 뭐랄까 한 영화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불과 한 6개월이요? 7개월 후에 또 뭐 여러분들이 찾아주신다면 또 이렇게 뵙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기존의 영화 끝나가는 분위기 때보다는 굉장히 기분 좋고 뭔가 기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거를 풀어드리려고 더 저희라기보다 감독님이 하시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2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고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수업 많이 들어주셨는데 시간상 다 못해드린 건 굉장히 아쉽지만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고요. 네. 2부 때도 이렇게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 촬영이 끝난 지는 한 1년이 다 돼가고 촬영을 첫 시작한 지는 벌써 한 2년 가까이 벌써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씩
한 사람의 관객의 입장으로 과연 우리 시간기 2가 또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함도 생기고 여러분들처럼 또 이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2를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또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 얼마 전에 보충 촬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촬영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라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한편 제가 보충 촬영을 한다면 또 태연이 형에게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나 기대감도 있으면서 저 역시도 2부에서의 또 태연이 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라는 관객의 입장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저희 시각계 2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촬영 있고요. 김동우 씨 머리 잘라야 됩니다. 머리 다시 잘라서 그 이쯤 되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게 너무 성공을 정말 과분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제 재능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뭔가 잘 된 이유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미스터 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재능이 없다가 재능이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배우들, 기라성 같은 정말 배우들 자기 인생 걸고 다 해줬고, 롯데 정말 저는 이번에 경험해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마케팅 배급할 수 있는 회사 만나서 그런 의지도 다 한 것 같고, 저 지금 매일매일 오히려 더 겸손해지거든요. 더 모르겠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이 큽니다.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하지 않고 이제 2부까지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나마 좀 더 흠결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여기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마치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대하시는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선을 어떻게 짤까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 앞열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모든 분들께서 악수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를 짜서 이동을 시켜드릴 테니 정말 또 안전 퇴장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호팀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앞줄부터 차례대로 이분들과 악수에 충분히 나누시고 나가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기자님 핸드폰 놓고 가셨어요. 기자님, 우리 이 기자님 핸드폰 놓고 가셨습니다. 네. 카톡 많이 왔어요. 카톡 너무 많이 찾고 있어요. 우리 기자님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쓰기는 쓰레기통이에요. 고맙습니다. 저희 열대로 순서대로 나오실 거니까 미리 나오실 때 짐을 다 갖고 바로 퇴장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 부탁드릴게요.
예진 씨가 선물 많이 받고 있고요. 프로포즈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날 준비해 주세요. 울고 계십니다. 미리부터 준비 좀 해주세요. 시켰다. 바로 줄 서주세요. 줄 서주세요. 바로 내려가실게요. 바로 내려가실게요. 한 줄로 서서 유정이 여자친구 랑 기다릴 거 없잖아. 손이 많이
손을 어떻게 해보자.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야. 원래 영화 마시고 마시고. 자, 이동할게요. 한번 넣어주시고요. 고개 가서 보면 안 앞에 보고 오세요. 자, 앞쪽으로 와서.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